다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전북 완주에서 발생한 3대 나라수포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 머리 붙여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세마 이렇게. 네. 이게 말이야, 그렇게. 뭐야? 내려. 칼은. 처음에 진짜 진짜. 여기서 한 거. 야, 테이프 꺼내. 내가 꺼내줄게. 가보자. 아이고, 네가 어떤 감독이. 다른 살래 조사는 이거보다 먼저 나갔어? 네가 먼저 나갔어? 아, 네가 한 잔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네가 자연스럽게 해봐. 내가 했던 대로 기다려. 옷에다 탤런트들이야. 틀렸구만. 나가, 빨리 나가. 1999년 2월에 있었던 실제 현장 검증의 모습이에요. 범인이라면 자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기 때문에. 탤런트 같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범인이 아니면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재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리고 욕설을 해야지, 뭘 시켜야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 6일 날 발생했던 전북 완주 3대 나라수포 사건이죠. 그날 새벽에 삼미조 강도가 슈퍼에 들어갑니다. 그 슈퍼에는 방이 2개가 있었어요. 방 하나에는 젊은 부부가 5살짜리 아이를 안고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방에는 할머니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강도들은 그 젊은 부부가 있던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부부를 제압하고 방에 있던 현금하고 폐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으로 건너갔는데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죠. 할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는데 그 테이프가 이제 코를 막았던 것 같아요. 결국 질식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과학수사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범인들이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압박이 들어왔겠죠. 결국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고 또 미성년자였던 그 동네 그 점도적 전과가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폭행하고 발바닥을 때려가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 자백의 근거에서도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짧게는 징역 3년, 길게는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2016년 지난해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또 3분의 보상금 11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형사보상 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함께했던 우리 연대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연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7년 만입니다. 지난 99년 2월 부산에 살던 이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마약에 취한 채로 전북 삼례의 한 슈퍼에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를 질식사 시켰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좀 세월은 흘렸지만 그때 하는 행동은 지금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익산 사건 앞에서는 진범 잡은 형사가 있었죠. 근데 삼례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억울한 사람들이 옥살이 하고 있는데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고, 근데 익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용기를 내서 정의로운 수사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때문에 제가 재심을 할 수 있었고, 삼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이런 진범에 대한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근데 그 진범을 그때는 풀어주었습니다. 잡아들이지 않고 정반대의 수사를 했던 거죠. 익산 사건과 달리.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자백을 했던 풀려났던 진범이 16년이 지나서 다시 나타났고, 그 당시 돌아가셨던 할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유가족이 이를 지켜보고 있고요.
진범이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우연히 자신 사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그 삼내 친구들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내가 저지른 죄인데 저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심을 위해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 밖으로 나오기 쉽나요? 왜냐하면 나왔을 때 그 피해자와 유가족이 가만두지 않을 거, 그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족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할머니 산소에 절을 하고 잘못을 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진범 맞고 저분들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증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심이나 무죄 판결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지금 아주머니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젊은 부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가장 큰 걱정은 뭐였겠어요? 5살짜리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아이가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깨어나서 울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날 밤이 악몽이죠. 그날 밤 이후에 밤길을 혼자 다니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탔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트라우마의 원인 제공자가 이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이런 관용 덕분에 진범의 용기가 있었던 거고, 그 용기의 결과, 그리고 또 이 피해자의 관용이 결합돼서 재심 그리고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진범이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 검사, 판사, 이 사람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오판에 대해서 반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판을 했던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 반성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근데 3대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진범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줬고요. 또 이 피해자와 유가족은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진범이 나타났으니까 검찰은 불복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시위도 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불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검찰이 재심에 대해서도 불복하지 못하고 무죄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판을 했던 판사, 지금 이 얼굴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께서 전직이 판사였어요. 이분이 그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삼내 그 친구들의 재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의부 재판에 주심이 아닌 단순한 배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 판결에 이름을 올렸다, 그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신이 선고했던 판결문을 딱 들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요. 판사가 사과했죠? 판사가 사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3내 3인조 항소를 포기한다, 또 피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바로 보도자료 냈습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재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어요. 경찰, 검사, 판사 다 사과를 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렇게 경찰, 검사, 판사의 사과로 그쳤느냐? 대법원에서는 국선 변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뭐였냐면,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논스톱으로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한 사람이 쭉 변호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 공공변호처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새 정부가 2019년부터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고 내놓았어요. 이런 의미 있는 어떤 변화는 3대 사건에서 피해자, 유가족, 또 진범까지 나서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브리핑입니다. 이 앵커 브리핑에서도 3대 사건을 소개했어요. 이 3대 친구들이 억울한 옥살이 대가로 받은 그 형사보상금 중에 10%를 이렇게 1억 원가량을 기부를 했다는 기사를 보이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들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지적 능력도 부족했고 이런 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야, 우리 함께 사는 세상 서로 돕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남겼습니다. 연대를 통해서. 지금 제일 왼쪽 그리고 제일 오른쪽이 피해자와 유가족이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있고 양옆에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들이 서 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 연대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한 2건을 소개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년 5개월 20일 모든 거 다 해버렸죠. 감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다고 100% 학진금이야. 우리가 그나마 구형도 못한 사건입니다. 이분도 무죄 확신. 진실을 꼭 밝혀줄 겁니다. 마지막에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영상이에요. 작년 가을에 방송했던 엄궁동 살인사건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 영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했던 사건을 또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대통령의 전직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를 35년 동안 하셨고 또 인권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를 대강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했지만 또 억울한 사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이제 재심을 최근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요, 솔직히.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건, 억울함을 제가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노력하면 청와대에서 부르지 않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요. 이 사건의 어떤 공익적 의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또 어떻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 연대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울한 옥살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21년 5개월 20일을 사셨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강산이 2번 바뀌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 이제 개인의 삶도 파괴됐지만 또 가정도 파괴됐죠.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시각장애가 있으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 기록을 스스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죠. 이 확대경이라는 게 이게 이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래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앉아있는 분이 이 기록을 대신 읽어주기도 하고 재심사건 증거 수집 저랑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서면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27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 27년 전에 발생했던 고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문의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신문사 기사 한 3년치를 또 일일이 다 확인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저분의 실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